안녕하십니까. 2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2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C급할 정도로까지 썩 좋지 못했죠. 장중에 2% 정도에 이르는 낙폭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죠. 웬만한 그런 악재, 끄떡이 없었던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원래 있었던 악재, 미국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것 하나, 물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 문제죠. 예산안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그리고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죠. 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 부도, 국가 디폴트 문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나스닥이 무려 2.8%나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그런 정도로까지 크게 급락했던 적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그 충격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다는 건데요. 그나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죠. 조금이라도 낙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또한 마찬가지고 다른 그러한 상품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물가 문제가 생기죠. 또 정책 환경상 자 11월 초에 결국 테이퍼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며 자 금리 인상도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오히려 중간쯤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그런 상황에 전개되면서 이른바 긴축 발작 현상,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심각하게 전 세계 경제 및 증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죠. 그들의 경고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좀 어지러운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가 조목조목 안심해도 되는 이유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제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한 종목은 SKC이고요. 또 한 종목은 OCI죠. OCI. 이 두 종목 다 지수 급락 장세에서도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기는커녕 더 올라갔죠. 특히할 만한 것은 매가 높으면, 즉 산의 높이가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 높은 만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낙폭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속담 격언인데요. 그런 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통해서 그나마 쏠쏠하게 위안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두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채 그 부담에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무조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일은 당장 시장이 안정될 것 같거든요. 구태여 높이 있는 종목을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약간의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좀 발휘할 필요가 있으나 어찌됐든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점을 제3, 제4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런 내용을 준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OCI나 SKC의 각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최근 들어서 자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SK그룹 전반적인 행보, 그 행보가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또 어제 나온 뉴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SK그룹,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합작사를 통해서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자,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SK그룹은 기업의 역량을 총직조로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 완벽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로 대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룹의 사활을 걸고 그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렇게 전격적인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SKC 등을 어떤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과 신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SK그룹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까지 보기에 따라서는 복잡하지만 상당히 일관성 있는 그러한 힘을 변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할 건데요. 일단 차트는 종합지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의 증시 급락 원인은 두 가지. 한 가지는 국채 금리 급락과 관련된 내용이죠. 장중에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문제가 방향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런데 속도가 빠르면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그 수준 1.5 정도 돼 있는데 1.8이나 1.8 이상 올라가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 문제, 그리고 장중 금리의 변동성 문제. 이 문제가 일단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크게 보면 별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 유예를 한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부결이 됐죠. 이 바람에 또 폭락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의 지난 7월달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그것이 19.7% 작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4개월 연속, 그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산 가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가니 시장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웬만큼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락을 했는데 1.5426% 정도 수준으로 전일 대비 거의 0.1% 베이스 포인트 따지면 10베이스 포인트 정도를 현재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파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 인덱스는 93.7, 꽤 높은데 그 상태에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내려왔죠. 약간 내려왔습니다. 해서 1181원 정도 수준. 근데 WTI 가격 약간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라갔던 유가가 0.2%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내려왔다는 건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인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이죠. 이제 문제는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더욱더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전력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33개 성 중 26개의 성이 전력 절감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정도로까지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공장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에서 상당 부분 생산 쪽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난과 더불어서 중국발 전 세계 생산 차질 문제, 공급 쇼티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 문제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진행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사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두고 악재의 빌미로, 악재보다는 그 부정적 시각의 빌미로 현재 이런 것을 거론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위험은
인플레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시큐로 스태그네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거 걱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내일 당장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급락했다는 건데 아마 스가 총리 퇴임과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일본 증시가 좋았던 것은 이미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효과는 끝났다 하는 것이고 시장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보다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단 미국 증시니까 그거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지수가 하락했을 때 나타내는 그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합계 1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 1조 정도로 한다면 초대 규모 매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금년 들어서도 자주 경험했던 그런 수급 구도이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종합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그 차트 위에 짤막한 화살 표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합계 순매도 1조 원이 아닌 2조 원, 2조 원입니다. 2조 원 순매도 이상, 2조 원 이상 순매도한 날을 화살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화살 표시가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금년 들어서도 적어도 한 10번 넘게 그런 식으로 매도했던 걸 모두가 우리 동학개미 일반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현재 이루고 있는 상태, 즉 그 대규모의 물량을 다 소화를 했다는 것이죠. 뭐 그 정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조 원 정도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과거에 우리 그보다 훨씬 더 큰 현재 물량까지 다 감당을 한 경험도 있기에 이 정도의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리고 베이시스가 좀 약했던 것 같은데 막판에 동시호 갖다 많이 밀려 그렇지 장중에는 마이너스 0.3 정도로서 오히려 어제보다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베이시스는 약간 호전됐다는 건데 그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프로그램 매도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모습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 말고 긍정적인 신호를 몇 가지를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막을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 블랙스완, 노 테일 리스크. 블랙스완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블랙스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일 리스크는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한번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위험을 테일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블랙스완은 지금 없죠. 예기치 못한 악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일 리스크 정도는 미국의 예기치 못한 국가 보도 사태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사태로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방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도 또 미 연준도 그와 관련된 비상 대책을 이미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도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테일 리스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개장 초에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보면 개장 초에는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상단 밑에 보면 꺾은선 그래프가 나오죠. 개장 초 1시간 정도에는 오히려 약간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관망을 했다가 오전 10시부터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시장 상황을 보고 시장이 약간 불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러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배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도를 한 것이다. 일시적인 대응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금융투자가 한 행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자, 유가도 안정되어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안정되거나 웬만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든 등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물량, 현재 낙폭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현재 있는 종목에 있는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정답이다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물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SKC나 OCI에 초점을 맞춰서 그 중에 비중을 더 늘려주고 하는 것까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럴 정도가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K그룹, SK이노베이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좋아요. 유가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 유가가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파트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관점.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은 오늘 좀 내려갔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최소한 $80 넘어 90달러 내지 $10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그중 태양광의 각광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실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된 소재, 즉 화학 소재죠.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죠. 정제 마진 및 그리고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 기초 유분 스프레드는 마진입니다. 이런 쪽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SKC는 나쁠 턱이 없고요. 그리고 그 정제 마진과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가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단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X 칼덱스를 갖고 있는 GX,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된다는 것이 유가와 관련돼서 볼 필요가 있는 해당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을 보자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오늘은 미국의 초대규모 투자와 관련돼서입니다. 미국 포드사와 더불어 현재 합작사 블루오션 SK를 통해 현재 SK이노베이션은 5조 원, 그리고 포드사는 8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총 13조 원 배터리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죠. 기존 5월 달에 이미 그런 공동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둘 양사 합쳐서 6조 원 정도 했던 것인데, 2배 넘는 규모로 초대규모로 불과 4개월 만에 확대 재조정됐다는 건데, 그 캐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에는 60기가와트 정도, 60기가 정도 이런 정도 했던 건데, 그것을 2배 정도, 이 정도면 거의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129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대폭 상향 확대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포드사는 배터리사를 합작 투자하는 거 외에 전기차 공장까지 3조 원을 들여 투자한다는 내용까지 밝혔죠. 이런 정도의 규모, 즉 총 8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포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만큼 획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배를 탄 업체가 바로 SK이노베이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자체 공장 2개가 있는데, 거기가 합계해서 21.5 기가와트 아워짜리입니다. 그리고 켄터키, 테네시 이번에 새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 3곳 해서 총 5개의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참 이것도 대단합니다. 해서 2027년까지 총 15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캐파, 미국 시장 내에서만, 미국에서만 그 정도 캐파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 정도 캐파로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 SA를 제치고 세계 2위권 정도가 되는 그런 캐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미국을 그렇게 초대기업 생산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조만간에 폴란드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럽에 초대기업 투자를 할 어떤 계획을 할 것으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도 한 100기가 이상 짜리가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기가가 아니라 300기가 이상의 초대기업, 이 정도면 거의 LG와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정도 수준,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포부를 밝힌 거죠. 사실 한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후발주자이고, 당시 그렇게 뒤늦게 출발했을 때 상당히 늦었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이후에 늦었다고 했던 그 SK가 이렇게 발빠르고 광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체로만도 상당한데, 이거 말고요. 그 전부터 약 1년 전부터 1년 약간 더 넘은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SK그룹이 지금 걷고 있는 광폭 행보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20건 이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자막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SKC가 1년 전이죠.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SKC FT1을 인수해서 SKC 넥실릭스를 현재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현재 SK그룹이 미국의 SK E&S를 통해 미국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했다는 거, 수소 사업을 하는 업체이거든요. 수소 사업을 하는 업체. 그리고 자체 수소 사업 추진단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 그치지 않고 차세대 전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 SES 지분 12.5%를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현황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차세대 전지에까지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대단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에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들, 현재 그랩, 소카, ESR, 오토모노, 투로, 이런 솔루션 업체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시그넷 EV라고 해서요, 초급속 충전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업체가 대주전자재료 및 또 그 전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실리콘 음극재 및 또 그 실리콘 음극재의 기본적인 물질적 문제인 팽창 문제를 해결해 주는 CNT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신 소재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고속 충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같이 짝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꼭 직접적인 연관 없어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초고속 충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ESS도 투자를 했고요. 또 에코프로 BM과 10조대 양극재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고요. 중국의 BTR 사업을 들어서 에너지 양극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고요. 또 습식 분리막, SK IET 얘기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조인트 벤처, 이거 중요합니다. 실리콘 음극재, 이거는 또 머티리얼스도 하고 있네요. 자체적으로 또 SK 히트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현대차 2차전지 동맹을 맺은 바도 있죠. 그리고 얼마 전 현대차, 포스코, 교손과 4개 업체 수소 동맹 체제를 구축한 것도 또한 그렇고요. 중국 BTR사, 이건 양극재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건 SK 이노베이션 미국의 초대규모 투자,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SKC가 실리콘 음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진출한 것도 그렇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 여기서 빠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1년 동안에 벌어진 행보입니다. 그만큼 광폭으로, 그리고 초대 규모로, 큰 폭으로, 또 전속 질주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역량을 한 단순간에 집중시켜서 대변신을 시도하는 그런 업체가 없죠. 그러면서 2차 전지
넘어서 수소전지까지 에너지 생태계를 밸류체인을 거의 완벽하게 구축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그러한 흐름을 그러한 구도를 현재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 LG그룹의 핵심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SKC가 변두리 계열사에서 중심 계열사로 그 위상에 하나씩 둘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그림을 맞춰놓고 보시면 SKC의 이 종목은 단순히 그냥 베팅하는 종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겠어서 계속 그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